이 여성의 이름은 하마노 히나코. 초등학교 시절부터 예쁘고 머리가 좋았던 그녀는 사립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리츠메이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 중 아르바이트를 하다 한 남성을 알게 되는데요. 30대 후반, 깔끔한 외모의 부자였던 이 남성은 사실 미친 살인마였습니다. 미야모토 카즈키는 교토에서 나고 자란 교토 도박이었는데요. 그의 집안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으며 미야모토는 부족한 것 없이 자란 탓에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다소 거만한 성격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그는 기독교 계열의 초등학교, 불교 계열의 중고등학교를 거쳐 교도 산업대에 진학한 후 도쿄의 대기업에 취업했는데요. 당시 그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한 여성과 결혼했고 둘 사이에는 아이도 태어났다고 하네요. 대기업에 다니며 단란한 가정을 꾸린 그는 남들이 보기엔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어 보였지만 30대 무렵 어째서인지 아내와 이혼한 후 고향인 교토로 귀향했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교토에서 집안 사업을 돕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알게 된 한 여성과 속도 위반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TMI지만 소문에 따르면 이 여성은 여배우 뺨칠 정도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집안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본래 교토에서 유명한 대기업 부동산의 딸이었고 그의 할아버지는 전직 은행원으로 돈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기에 처가의 재산을 운용해 크게 성공했다고 하네요. 그의 할아버지는 부자였지만 검소했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언으로 아들에게 돈을 맡기면 전부 없어질 테니까 어느 정도만 물려주고 회사는 딸에게 맡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2007년에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유언대로 회사는 딸, 즉 카즈키의 고모에게 넘어갔습니다. 고모는 사업 수완이 엄청나게 뛰어났고 과거 교토의 숙소 부족 현상을 빠르게 파악해 부동산 거래를 통해 큰 이익을 벌어들였다고 하네요. 한편 그녀는 이혼 경력은 있었지만 아이가 없었고 재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카즈키를 엄청나게 귀여워했었다고 합니다. 카즈키가 도쿄에서 교토로 귀향했을 때도 맡아서 해보라며 전통 찻집에 점포를 내줄 정도였으니까요. 참고로 이 점포의 시세는 대략 10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족함 없이 자란 카즈키의 마음속에는 악마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말 카즈키의 아버지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지병에 의한 병사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즈키는 이 일로 인해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이어받게 되었죠. 아버지의 부동산은 주로 교토의 중심에 있는 건물이 메인이었기에 임대 수입이 엄청났고 이 수익만으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여유롭게 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엔 고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녀가 쓰러진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대뇌의 일부가 손상되어 호흡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안의 유일한 직계 자손이었던 카즈키는 이 일로 고모의 회사를 물려받게 됩니다. 즉 하루아침에 대규모 부동산 회사의 회장이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집안의 모든 부를 손에 쥔 카즈키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는 매 끼 일을 최고급 요리를 먹으러 다닌다거나 유명한 가게에 전세를 내고 파티를 벌이는 것은 물론 초밥을 먹으러 홋카이도에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등 말 그대로 돈을 물쓰듯 쓰기 시작했죠. 이쯤 되니 그에게 회사 일은 취미처럼 되어버렸는데요. 그는 여배우 뺨칠 정도로 예쁜 아내와 재혼한 데다 그녀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생 중 한 예쁜 여성에게 눈독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바로 하마노 히나코 씨였죠. 미야모토는 그녀와 함께 회원제 바에서 술을 마시거나 고급 요리를 함께 먹으러 다니곤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피해자의 SNS 프로필 배너의 사진이 교토의 고급 회원제 바 인테리어와 동일한 것으로 볼 때 이 둘에게 모종의 관계가 있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친근해진 둘은 이내 집에 들락거리는 사이가 되었고 그렇게 문제의 그날이 다가옵니다. 2022년 10월 11일 미야모토와 하마노 씨는 시내의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고 이후 하마노 씨의 자택으로 이동,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둘은 하룻밤을 보냈고 다음날 아침 무렵 어째서인지 하마노 씨의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침의 정도는 점점 심해졌는데요.
미야모토는 그녀의 부모님께 연락을 해 병원으로 데리고 가도록 했고 자신은 일이 있다며 자택을 빠져나왔죠. 한편 하마노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대형 병원에서나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기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송 도중 심폐가 정지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녀는 2022년 10월 15일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의 사망을 납득할 수 없었던 부모님은 미야모토가 딸의 사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은 탈륨 중독에 의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었으며 토사물과 소변에서 치사량 이상의 탈륨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가 그녀에게 탈륨을 투여했다는 것인데요. 전날 저녁부터 함께 있었던 것은 미야모토 뿐이었기에 그는 살인 혐의 용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는 체포 전 주변 지인들에게 경찰은 나를 의심하지만 나는 사건과 관계없다 라며 사건과의 관련을 부정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미야모토를 체포해 당시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하마노 씨가 심한 기침을 하며 상태가 나빴음에도 어째서 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냐고 묻자 자기 기침은 그냥 천식이니까 구급차를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경찰은 그가 구급차가 아니라 부모님을 부른 것이 사건의 발각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에게 탈륨의 입수처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입을 꾹 닫은 채 묵비권을 행사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닫자 경찰은 미야모토 카즈키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수상한 정황이 밝혀졌는데요. 시간을 돌려 하마노 씨의 부모님이 도착했을 무렵 그는 하마노 씨의 양친에게 일을 하러 가야 한다며 자리를 떴지만 사실 그는 직장이 아니라 골프장으로 이동해 골프를 즐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경찰이 입수한 미야모토의 스마트폰에선 사건 당일 탈륨 중독 증상, 탈륨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건 등에 대한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경찰은 돌연 사망한 그의 아버지와 더불어 1개월 텀을 두고 식물인간이 된 고모에게도 눈을 돌렸는데요. 철인 3종 경기를 즐길 정도로 건강했던 그의 고모가 하루아침에 대뇌가 손상되어 식물인간이 된 것이 너무도 수상하고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고모의 몸에선 탈륨이 검출되었습니다. 범행에 쓰인 탈륨은 맹독성 물질로 복용 후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암살용 독극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성인의 치사량은 대략 1g 정도이며 중독된 경우 심장, 간, 위장장애뿐만 아니라 탈모나 기억상실, 환각, 심지어 정신이상이 발생할 정도로 그 증상이 다양하다고 하네요. 2004년 시즈오카에서는 한 여고생이 자신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탈륨을 투여해 인체 실험을 하다 체포된 사건이 있었고 2014년 발생한 나고야 여대생 살인사건의 범인도 학창시절 동급생에게 탈륨을 탄 음료수를 먹이고 증상을 관찰한 사건이 있는 등 대중적으로도 꽤나 알려진 독극물이기도 합니다. 한편 미야모토의 아버지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는데요. 이는 탈륨 중독 시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 살해에 관해선 명확한 증거가 없으나 정황상 미야모토가 수상한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 웹의 한 유저에 따르면 중고령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병에 의한 사망이 많기 때문에 만에 하나 탈륨 중독이었다고 해도 면밀하게 검사하지 않는 한 단순 병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야모토의 범죄는 경찰에 의해 면밀히 수사 중입니다. 그는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에 하마노 씨를 살해한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디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